자, 윤석열 100일 기자회견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낳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뭐 내가 내 업적이라고 말한 뭐 이런 건 다 지워지고 그냥 모자란 사람 이런 느낌 들잖아요. 오죽했으면 언론 하나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오마이뉴스인데 이런 말까지 나올 줄이야. 무능한 대통령의 오만함.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까지가 자기가 업적이라고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말까지 자기가 했다는 거에 대한 기함하는. 저는 무슨 퇴임사인 줄 알았어요. 100일 만에 뭔 업적을 이렇게 많이 달성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새날 출연을 위해서 패널의 자격으로서 끝까지 시청을 했는데 가장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그런 개구라를 치는 그 장면에서 제가 빵 터졌죠. 예. 그냥 저는 한 단어만 딱 계속 생각, 황당하다, 정말, 이거. 정변 듣고 있나? 자기는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듣고 있나? 전 진짜로 작년 국힘 토론회, 대선 토론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짜 힘들게 시청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윤석열을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머릿속에 자기가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머리에 똥만 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벅벅대면 국민 70%가 이 사람을 잘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좀 모자란 거니 뭐가 이상한 거니 이런 생각이 황당해지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 같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내용면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전에 그 왜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실의 그 세트, 그리고 기자석의 그 위치, 그리고 막 3명씩 이렇게 밀접 접촉해서 앉아있는 그 위치, 그 노트북 반입도 안 됐다라는 그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 2022년의 대한민국이 맞나? 그렇지. 이 생각부터 했어요. 너무 후졌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나. 냉동인간 돌리니까. 아니, 왜냐면은 청와대 그 좋은 데 다 버리고 용산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했으니까 전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초라한 그 모습을 초라하기 보고 짝이 깜짝 없었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세계적인 IT 강국 뭐 이게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종이 딱지 갖고 쓰고 있는 기자들은 또 뭡니까? 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세상의 최악인 거예요. 상사라고 하나 있는데 존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계속 떠들어 회의하는데. 그리고 자랑질만 해. 20분 동안 자기 발언만 해. 기자 문답은 요식행위로 추가 질문도 못 해.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가끔 조회한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훈화하실 때 정말 짧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길게 하실 때 있잖아요. 누가 듣나요? 완전 그런 꼴 아니에요, 완전. 그래놓고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민감한 질문, 불편한 질문을 또 받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또 민감한 질문은 또 싹 피해가요. 와, 그런 스킬은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머리만 있는 거야. 그걸 이름하여 잔머리라고 해요. 철저하게 준비해 온 걸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돈다방 미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황당했던 게 집값 안정화시켰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 이야기 그쵸? 따로 할게요. 따로 섹션이 따로 있어 아주.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네네. 뭐 자기는 그거에 대해 겸허하게 뭐 저쪽 이제 피해 갔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기자가 그 지지율 하락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인 것 같다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야, 내가 한 말 왜 또 물어봐? 저는 그냥 기자회견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쵸. 네. 또 하나 기자 질문 중에 그 언론들이 꼭 찝진 않던데 제가 그 고양이 뉴스 그 네. 친구가 예리하게 짚은 부분 저하고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요미우리 일본 기자의 질문이었는데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면서 징용, 위안부, 그리고 그렇죠.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다 실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도 질타를 하는 얘기가 없어요. 전 이런 부분도 희한하죠.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 어저께요 MBC 뉴스데스크에 이정은 기자가 앵커랑 대담하는 걸 한 3분짜리 있거든.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어떤 거였는지 대체적으로 나오고요. 가장 황당했던 거는
이준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민생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귀도 없고라고 하면서 진짜 거짓말 아닙니까? 최소한 성렬이 형 이건 아니잖아.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 온 국민이 저 체리 따봉을 봤는데 그러니까 또 이준석이 또 반박했잖아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경스럽게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네. 같은 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지율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뭔 말이세요? 성렬이 형,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서 인사 문제는 문제 없다. 뭐 지지율 때문에 자기 고용한 채용한 사람들을 내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또 부렸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공허한 이야기인 게 소통하겠습니다. 뭐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뜻만 보고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신경 안 쓴다가 기본적인.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을 철회를 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했던 말 제가 좀 경솔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민 여론 잘 따르게 대하면 되잖아요. 지가 한 말 걷어들이지 않고 말을 뒤집어서 해. 그리고 소통 이야기 하는데 계속 이번에 소통 이야기했거든요. 자유만 하다가 이번엔 그냥 소통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한동안. 근데 소통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또 우리가. 누구랑 소통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실이 취임 100일이라고 그 홍보 자료를 막 냈어요. 그림으로 된 거. 요거. 야.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쩌고 얘기하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지금 정치보복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저 사진 있잖아요. 자유로워 보이는 거. 상석에 앉아있지도 않아 윤석열이. 아유.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데 저렇게 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엉망진창 막 다 뭐 누구는 전화기 들고 저렇게 산만해도 되는 거예요? 요걸 뻔따라한 게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를 패러디한 느낌이에요. 창의력도 하나 없어. 저번에 그 수해 현장 갔을 때는 또 지하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이상한 괴기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니까 창의력 하나도 없는 대통령실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전 딱 한 사람의 눈높이 수준으로만 보여요. 김유지 씨라고. 뭘 해도 이렇게 촌스럽고 후진지 모르겠어요. 그럼 대통령실 직원이야 그 양반이? 그러게. 국민대 유지 박사님? 근데 윤석열 회견에서 또 진짜 민감한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질문은 답을 안 했어요. 지지율, 김건희, 이준석. 아니 그게 소통이거든.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해.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뭐 기자들이 질문도 안 했지만 관저에 공사를 하는데 이따 그 이야기 나옵니다만 김건희 씨 관련한 회사가 공사를 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소통이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아니 뭐 앞에서 거의 3분의 1, 3분의 2를 다 본인 자랑하는데 자랑할 것도 없지만 거기 써버리고 기자의 질문도 12개 받았나? 10몇 개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안에 뭐 김건희라든지 그런 거는 포함되지도 못했죠. 그리고 짜고 치고 치는 고스톱 같이 느껴진 게 이럴 거면 왜 120명의 기자를 불렀는지 모르겠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기자 이름 다 알더라고요. 그게 쉽나요? 아니 거기서 약간 느껴졌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얼마나 술을 같이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별로 해가지고 기자들이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기자는 지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불편한 질문을 피해갔어요. 자, 54분 총 54분. 처음에 이제 예고는 40분이었는데 언론들이 정말 제대로 빨아주더라. 40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각하께서 14분을 더 하셨다. 총 54분 중 20분이 자화자찬. 자기가 앞에 이제 머릿말, 좀 전문용어로 들머릿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50분 중에 20분은 지 혼자 읽어. 준비해온 거를 읽어. 이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65분. 그러니까 1시간 5분을 했을 때 앞에 머릿말은 6분밖에 안 됐습니다. 말하기 참 좋아해. 능력도 안 되면서.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소통을 강조하시고 또 그때 기자회견을 보면은 진짜 개념 없는 기자들 때문에
눈치 풀인 게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을 또 다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순삭이었어요. 기자회견 자체가. 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질문거리도 볼 거 없는 질문거리들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을 올리는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자에게는 보수층을 겨냥한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나 안 찍어주세요? 국민 통합은 없는 거죠. 중도와 진보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해석 안 되는. 그래서 민감한 내용의 답은 피하고 보충 질문은 불가능해. 이게 뭔 소통이야. 계속 보충 질문 해가면서 그 사람이 말을 끌어내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아니라 100일 돌잡이를 하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돌잡이도 이것보단 잘해요. 소통이란 단어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사물이 막힘없이 서로 통함이라는 거죠. 이 뭔가 통해야 되는데 주고받은 게 전혀 없죠. 혼자만 계속해서 연설을 했죠. 지가 이제 업적이라고 내세운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정상화래. 이게 다 논란거리들이에요. 네. 최소한 중도 진보 쪽에서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들을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동맹 강화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또는 바이든과의 한미 동맹이 가장 정상적이고 굳건했던 거거든요. 망가지지 않은 한미 동맹을 왜 지가 강화시켰다고 지랄하세요? 그리고 폴란드 방산 수출 요거는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이에요. 그다음에 규제 개혁과 법인 세제 정비 지랄하고 나 대기업을 위해서 부자 감세해주고 뭐 규제 개혁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미친 짓이거든. 업적이랍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 뭐 초강대국 달성도 아니고 전략 발표. 다음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이게 무슨 김건희 하나 어떻게 뭘 못하는 비리 해먹으려고 갔다는 인식이 있는 그런 거를 자랑의 업적이라고 내밀고 경찰국 설치를 통한 초법적 권력에 대한 통제. 지랄을 하세요죠.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경찰국 설치를 통한 초법적 권력에 대한 통제. 그래놓고 검수원복을 해요.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갔어. 그러면 경찰한테 집중되는 권력을 그 통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했으면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쭉쭉쭉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한미 정상 동맹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보조금 못 받아요. 우리나라 소외받고 있고요. 또 폴란드 방산 수출도 잘 봐야 되는 게 유럽 EU가 그랬어요. EU가 폴란드에 지원해주는 돈으로 만약에 무기를 사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이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탈원전 정책 폐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전 뭐 한 것도 없고 전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자랑이라고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집값 이야기는 이따가 네. 다른 섹션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 안 두는 건데 노동자 사회적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은 사용자 편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양쪽 다 이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나는 친노동이 아니에요. 기업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용자 편만 주구장창 들면서 노동개혁만 강조해. 노조가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아. 잘라 이게 다 노동개혁이거든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그 문건이 나왔어요. 그 문건을 보면 기함할 정도예요. 노조를 아예 없애는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재벌과 대기업 뭐 관계자들은 10회 이상 회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동자 단체 누구 장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100대 뭐 100일을 맞아가지고 주요 성과들 얘기한 거 아무리 저희가 봐주려고 해도 지금 국가 재정이 너무 엉망이라고 그러면서 멀쩡한 국가 재산까지 막 팔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법인세를 부자 감세를 해주는 거에 대한 이 반발이 얼마나 큰지도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인사 실책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잘 만들었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 폐지했으면 특별감찰관 왜 만들지도 않은 이것 때문에 폐해가 더 많잖아요. 측근 비리니.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아까 푸나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택시를 타고 하시면서 보수의 그 대변을 해주시는 대변자들이나 뭐 동네 어르신들한테 계속 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에 세뇌되게 일정 부분 딱 정리를 해서 그냥 발표하는 수준? 그거였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노동유연화라는 말이 얼마나 대국민 사기적인 용어입니까? 노동유연화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아들이 회사에 다니는데 어르신 윤석열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걸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의 가치. 이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100일 동안 경제계 뭐 대기업은 13번 만났습니다. 100일 동안. 근데 노동계는 0번.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뭐 법대로 처리하겠다.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에 대해서 정말 잘못 뽑은 거죠. 정말 잘못 뽑은 거고요. 자, 누가 찍은 거야?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지지층을 위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또 형 집행정지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할 생각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아무리 개지랄을 해도 정경심 교수 아프다니까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질 거거든요. 근데 보수층 의식하는 거예요. 보수층은 몰라. 조국 정경심이 뭘 했는지를 몰라.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국 정경심 절대 안 풀어주는 걸로 그냥 자기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이명박은 지금 병원에서 집에 돌아가갖고 탱자탱자 하고 있어.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근데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를 받아낸 뒤에 그 환자를 인재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양아치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풀어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싫어해도.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 뿐이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그 단어가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무참히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에휴, 참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자아자찬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나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독불장군 행세 더욱더 독불장군으로 가겠다라는 게 보였다는 게 더 답답했죠. 예. 자, 일단 총평에서 이게 총평이야.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밌는 얘기 많아요. 여러분 채널 구독 좀 해주십시오.